어제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소명이 부족하다, 다툼의 소지가 있다. 특검이 수사를 조금 미진하게 했다는 겁니까? 아니면 우병우 전 수석이 증거를 정말 하나도 안 남겼다는 겁니까? 그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죠. 예. 일단 뭐 소명의 정도, 또 예.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제 소명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전에 우병우 전 수석 영장 청구하기 전에 특검에서 수사를 많이 했지만 예. 그 정도 가지고는 증거가 충분하다 볼 수 없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.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사실이 네 가지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첫 번째가 직권남용, 직무유기,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불출석에 관한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예요. 예. 그 중에서 이제 직권남용이거든요. 참 입증하기가 어려운 그렇죠. 근데 부분이죠. 직권이라는 것은 이제 직권을 이용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직권의 범위, 직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. 근데 네.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의 범위가 뭐 인사검증도 있지만 뭐 사정이랄지 그런 추상적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. 이게 그래서 원래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그렇죠. 주장하면 그래서 일단 문체부의 국과장급 5명이 되는 좌천 인사랄지 또 공정위 직원에 대한 뭐 사직서 받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지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그냥 일을 했을 뿐이다. 이제 그렇게 주장한 것을 보이고 나머지 민간인과 관련된 사찰 관련된 부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.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. 지금 뭐 정확하게 영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예.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그 직권 남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법리적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. 네. 그런데 만약에 지금 특검 자체가 2월 28일로 수사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? 근데 수사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영장 청구 기각 때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특검에서 더욱더 보충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제 법리하는 것도 충분히 네. 거기를 보강을 할 거라고 보여요. 특히 같은 날인데 어제 이제 최철 문체부 문화체육부 장관 보좌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잖아요. 그래서 다른 얘기를 했죠. 그렇죠. 고영태를 들어서 아는데 최순실 씨하고 우병우 전 수석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이다. 뭐 정보도 민정수석으로부터 수석실로부터 최순실을 받고 있다. 그러니까 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이다 그렇죠, 이런 취지의 그렇죠. 진술을 그래서 했습니다. 이런 증언들이 이제 후에 나왔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사실 특검에서 이런 걸 다 보강을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거기다 그러나 지금 수사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그렇죠. 굉장히 더군다나 희박한 상황이고요. 개인 예. 비리까지 더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시간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우병우 전 수석하면 그때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재단에 네. 냈다가 압수수색 전에 돌려줬는데 그랬죠. 이 정보가 어디서 새나갔을까 이게 사실 궁금했었고 네네. 이것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사실 지목을 받았었거든요. 그렇죠. 이 부분에 대한 건 없었던 거죠? 없었던 거죠. 예. 없었던 거고 그것은 참 심증은 짙으나 국민들이 이제 다 심증이 짙고 이 바로 그 질문으로 예. 이제 청문회에서 유명하게 스타급이 된 분이 네.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아닙니까? 네. 이분이 어떻게 알았을까? 뭐 대통령이 알려줬을까? 검찰총장이 네. 알려줬을까?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? 이런 예. 의문을 제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병우 전 수석이 흘린 정보가 뭐 롯데 수사뿐만 아니라 네. 최순실 씨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날. 그렇죠. 이것도 지금 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 정황이 있었는데요. 네. 이 부분 그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청문회 때 발언 잠깐 듣고 다시 들어볼까요? 오겠습니다. 예. 근데 최순실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내일 나올 것을 훤히 알고 한국에 전화해서 컴퓨터 부셔라, 하드디스크 망치로 부셔버려라. 증거인멸 같은 거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거 누구든 간에 시키겠습니까?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예.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?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. 뭐 모르겠습니다. 네. 어떻게 알았을까? 이거 네. 사실 국민들도 궁금한 거거든요. 네. 예.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독일에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나오는 걸 미리 알고 전날 모든 증거를 다 파기하라, 은폐하고
한 정황은 이미 이제 다 보도됐던 거고요. 알고 있는 거고요. 특검이 수사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영장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. 과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시기에 최순실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락을 취해서 자 알려줬을 것인가. 이게 이제 확인된 물증이나 정황, 증언이 아직 없다라는 걸 네. 반증하는 거죠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롯데그룹에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70억 받은 거 돌려줘라. 그래서 롯데그룹을 압수수색 치고 들어가기 전날 그 돈을 돌려줘 버리는 겁니다. 네. 그래도 물론 뇌물죄 혐의는 여전히 남지만 이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행위, 그것도 바로 전날 검찰 조직 내에서만 알까 말까한 그것도 네. 관계자도 이 기밀을 누가 알려줬을까? 이건 정말 물음표거든요. 이런 대목 때문에 우 전 수석은 참 수상하지만 결국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면모로 창과 방패 대결에서 1차는 특검이 일단 패한 거예요, 오늘 아침엔.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더 있다면, 자원이 더 있다면 특검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저는 스모킹건은 다른 데 있다고 봐요. 오늘 아침에 또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네.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, 바로 이제 주식회사 정강의 예. 이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의 친분은 여러 차례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. 간접적인 증언이긴 합니다만 같은 친목계의 개원이었다. 같은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의 또 회원이었다. 그다음에 이들이 골프장에서 주로 회동했다는 또 이제 골프장 직원 예. 등의 진술도 있습니다. 그럼 복수로 이러한 증거가 나온다면 최순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와 가까운 사이였다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그 사위와도 관계가 없었겠는가? 지금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느냐? 예. 자신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추천으로 알고 있다. 김기춘 전 실장은 자신이 추천하지 않았다 얘기했어요. 여기서 지금 진실 공방이 있는데 그 사이를 좀 파고들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닌가. 아쉬움은 남는데 예. 이것은 만약에 28일로 특검이 종결된다면 특검이 밝혀내기는 어려운 숙제로 과제로 남게 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그 숙제는 이제 검찰이 다시 풀어야겠죠. 다시 받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.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